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땡땡땡 때문에 망한다. 안녕하세요, 알파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땡땡땡 때문에 망한다.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셨는데 이게 웬 영상인가 싶죠? 예.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이렇게 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벼가 지금 잘 익어 있어요. 5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이렇게 벼 그림이 그려있죠. 근데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벼를 구경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지금 올렸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쓸데없는 영상만 올리냐. 자, 우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급함,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는요, 자, 모유나 분유를 아기가 먹고 있으면 옆집 애는 모유를 몇 개월에 끊었다더라, 뭐 분유를 몇 개월에 끊었다더라, 우리 애는 언제쯤 이유식하고 밥 먹고 하게 될까. 그리고 기저귀 같은 경우도 딴 집에는 벌써 기저귀 뗐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네. 또 걸음마 같은 경우도 누구 애는 걸어 다니는데 우리 애는 아직 걷지도 못하네. 자, 가장 조급함이 심해지는 건 바로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약간 이제 학습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기저귀나 걸음마나 분유 떼는 거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급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떼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집에는 28개월에 한글 뗐다는 애도 있고 뭐 30 몇 개월 뗐다는 애도 있는데, 뭐 우리 애는 지금 40 몇 개월인데 아직 딸려면 멀었고 막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죠. 자꾸 막 아이한테 이제 한글 단어 카드 막 보여주면서 자꾸 읽게 하고 막 너무 강요를 하니까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보고 나면은 아이가 뭐 몇 개월 때 분유를 뗐던, 몇 개월에 기저귀를 뗐던, 몇 개월에 걸음마를 했던, 그리고 뭐 한글을 4살 때 뗐던, 5살 때 뗐던, 6살 때 뗐던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만 못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정말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엄마들은 아주 더 심한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학원이나 성적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나름 이제 되게 조사를 많이 해서 좋은 학원이라고 평판을 받았는 그런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몇 달을 보냈는데 애가 영어가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학원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다른 학원에서도 몇 달 다녀봤는데 애가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제 과외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또 이제 영어 과외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끝내는 아이는 계속 학원을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이제 과외 선생님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초 단계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생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파닉스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본전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경우가 아니면은 다 그렇게 이제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다른 학원을 옮겼으면은 내가 전에 학원에서 파닉스를 이만큼 배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학원을 여러 번 옮기고 과외를 하고 하는 동안에 계속 파닉스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조바심을 버리고 만약에 아이를 한 학원을 꾸준히 잘 보냈으면은 아이가 단계에 맞게끔 계속 잘 배워서 나중에 이제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싸고 뭐 평판 되게 좋은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애가 무조건 잘하고, 뭐 동네 작은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애가 무조건 못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이제 집안 형편이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영어학원, 비싼 영어학원을 못 보내고 그냥 동네에 있는 개인 작은 영어학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을 꾸준히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영어에도 재미도 붙이고 또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는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엄마가 너무 막 성적이 얽매여가지고 단기적으로 빨리 효과를 봐야겠다, 약간 이런 조바심은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때 블로그에다가 뭔가를 올리는 걸 되게 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사진을 찍고 뭐 글을 쓰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은 블로그에 시간 투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블로그는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못하게 말렸던 거예요. 끝내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은 중학교 때 탈선하고 고등학교 때는 끝내 중간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엄마가 그 자퇴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블로그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냥 좀 블로그 하게 냅둘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는 검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전문대에 들어갔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너무 막 성적이 얽매여서 아이가 막 하고 싶어하는 걸 너무 막고 하는 그런 것도 엄마의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제 정형외과 가서 막 이제 성장 뭐 호르몬 검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이제 그런 성장 호르몬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하고 막, 그래서 키 크는 그런 주사를 자꾸 맞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자연식품, 그러니까 먹는 걸로써 이렇게 많이 채워줘서 이렇게 아이가 키가 크게끔 하는, 그러니까 키 크는데 도움되는 그런 음식 먹는 건 괜찮은데, 그 호르몬을 이렇게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이제 키를 막 일부러 막 키우고 하는 거는 딱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번 맞고 또 몇 개월 뒤에 또 맞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도 스트레스고 막 엄마도 스트레스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닥 이런 방법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키가 뭐 클만큼 크면 되고, 조금 작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늦게 크는 애들은 군대 가서 키가 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기다리면서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뭐 처음에는 요가를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헬스를 좀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뭐 만보 걷기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는 막 다이어트 약도 먹었다가 막 이러다가 끝내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날 때까지 한 가지 운동이든 뭐든 하여튼 꾸준히 쭉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는 유튜브 시청할 때도 이 조바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빨리 광고 건너뛰기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녹음하는 이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싶으면 막 두 번 두들겨서 빨리 10초 뒤로 넘어가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쭉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중요한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거꾸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나오는 광고 막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유튜브를 볼 때 시간 아끼겠다고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TV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놓고 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를 시청하려면 유튜브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보통 채널을 개설하면 정말 얼마 안 돼서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심지어는 몇백만 명도 금방 모이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인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은 구독자가 정말 안 모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모으는데 엄청난 인내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10명 모으고 20명 모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몇백 명 정도 모였을 때 그냥 포기하고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면은 정말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구독자를 1000명 모은 데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덜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걸린 셈이긴 하죠. 그래서 1000명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더라도 또 언젠가 또 확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찍어서 노출이 많이 되고 구독자가 갑자기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뜬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수익이 또 많이 늘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내는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너무 구독자 연연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좀 오래 간다, 오랫동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을 필요한 것 중에서 참 주식,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몇 년 전에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도 안 오르길래 팔았어요. 근데 딱 팔고 나니까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샀죠. 또 샀는데 또 옆으로만 쭉 가네요. 또 한참을 들고 있다가 도저히 팔으니까, 팔고 나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예요. 정말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셀트리온 10년차 차트고요. 1년차 차트에 봤을 때 이 1년차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득을 봤어요.
그때 코로나 때 왕창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한다고 할 때 그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수익을 봤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애플 주식을 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지금 보면 애플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사시는 분들은 막 속이 쓰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샀는 가격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좀 쓰리긴 한데, 자, 1년치 차트를 봤을 때 3월달에 보면 훅 내려갔잖아요. 이게 바로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때 내려갔다 그 다음에 쭉 상승하죠. 예, 코로나 때 내렸다가 쭉 상승해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또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짜리 차트를 보시면은 애플은 정말 아주 큰 회사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단단한 회사예요. 단단하고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애플 주식을 갖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쭉쭉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막 손해봤다고 팔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도 이제 우량 주식을 사고 너무 이상한 주식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걸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미국 주식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 이런 것들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 때까지 팔지 않고 계속 놔두시고 계속 돈이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로 이제 사서 모으시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의 특징인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급한 성질을 버리시고 좀 많이 기다려서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